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오늘은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부담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래도 오늘 막판에 하락폭을 좀 줄여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는 최근에 시장과 비교해서 본다면 뭔가 좀 사뭇 달랐다. 오늘 특히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막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제 왠지 그동안의 상승 추세는 이제 끝났나?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종목에 대한 고민도 여전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 고충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면 지금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파라나로 유료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준혁 파트너 그리고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려서 그런지 두 분도 약간 뭔가 좀 평상시보다는 얼굴이 좀 까매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좀 시장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시장 얘기 본격적으로 짚어보자면 일단 그래도 상승했던 친구를 좀 찾아보자면 하이닉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신고가를 다시 기록을 했고 시총 1위까지 탈환을 한 상황입니다. 덕분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덕분에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는 상당히 그래도 그렇죠. 선방을 한 그런 하루긴 한데, 자, 반도체 과연 이번에 이 시장의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을까? 두 분의 의견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 증시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HBM3 12단 선점 효과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HBM4 시대가 도래될 때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HBM4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하반기 중으로 HBM4와 관련된 공급망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HBM4, SK 하이닉스 HBM4 설비에 이제 필요한 이런저런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 시간차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HBM4와 관련된 투자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때 진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 때문에 상승폭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 마이너스인데 SK 하이닉스는 플러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일부 기업들은 아주 오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반도체 우리 강준혁 파트너가 SK 하이닉스를 참 좋다는 얘기를 한 지가 한 6개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먼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의 앞자리 숫자를 바꿔줄 업종이 이제 반도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아이디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브린 AI 도입 관련돼 가지고 금액을 한 100조 정도씩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국이 자국의 그 소브린 AI를 가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덴마크라든지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인도 이런 데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국가들 중에서도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엔비디아로부터 AI 칩을 대량으로 수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일단은 소버린 AI를 위한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어떤 수주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국도 합니다. 영국도 일단 202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202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캐나다도 2025년부터 올해죠 다 시작을 일단 하고요. 인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호주도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 준비하는데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엔비디아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이 있는가 봤더니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인텔이라든지 AMD가 일단 준비는 하고 있지만 호환성 문제가 일단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AI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일단은 소버린 AI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 원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일단은 물량을 지금 대고 있는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될지 아니면은 하나비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도 일단 계속 관심을 가져두신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제 텔레그램에 그것도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것저것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면 우리한테는 강력한 무기 뭐가 있나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ETF도 지금 AI ETF 관련돼서도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담으시든 종목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하나쯤은 담아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산의 숫자가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최근에는 종목은 사야 되겠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요즘은 이제 ETF라고 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있어서 뭐 별로 뭐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업종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관련된 업종 ETF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도 반도체 HBM 관련해서 간략하게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금쪽 같은 내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금쪽 종목들 차례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들어온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매수가 36,000원이고요. 에어컨 전기요금만큼 수익도 내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은 이번 주 거의 주도주거든요. 네. 지금 뭐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만큼 갈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 자 임종혁 파트너님, 한국전력 또 좋게 보시나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과열 상승 흐름이 전개된 종목은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좀 묘사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력이 상승하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지 한국전력과 유사한 성격의 기업을 공략해서 수익을 추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국전력은 이제 4만 원대 위로 진입을 할 경우에는 저는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5만 원대 위로 진입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추가적인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그 시점은 여름이 아닌 하반 겨울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비중 확대로 원가율 개선되고 있는 추세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동사에게 우호적이고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완화됨으로써 유가가 이제 고점 찍고 밑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동사에게 어떤 투자 심리 개선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약간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5만 원대 위에서 팔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이런 한국전력 같은 이 굴뚝주들도 참 시장에 장기 소외된 기업들도 올해 들어서 흐름이 완전히 지금 좀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기간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분위기는 또 쉽게 꺼질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우리 강준익 파트너님, 한국전력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전력이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소위 화석 연료로 가던 자동차가 요즘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지금 많아지잖아요. 그 전기료 누구한테 내나요? 한국전력한테 내야 되겠죠. 요즘 이제 휴게소나 이런 데 가보면 예전에는 사람이 커피를 만들어주던 게 이제 로봇이 커피를 타줍니다.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전기로 움직이죠. 그 전기를 누구한테 내나요? 한국전력한테 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면 한국전력은 이제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기업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향후에 미래로 가면 미래로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은 뭐가 있냐 하면 한국전력은 이익을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걸로 성과급 잔치한다더라. 전기료를 지금부터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차트를 일단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사실은 유틸리티 관련된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단이 이렇게 막혀 있고 상단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요때가 이제 박근혜 행정부 때 배당 때문에 한번 튀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배당에 대해서 저는 사실 기대감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그냥 쉽게 2만 원 밑에서 사고 4만 5천 원 언저리에서 그냥 팔면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전기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름 전기료가 끝나는 그 시점이 아마 4만 5천 원 언저리가 된다면 그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기료 충분히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뭐 배당도 좀 늘린다고 하고, 뭐 전기요금 인상 이슈도 있고, 요즘 뭐 사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분은 원전 관련된 부분, 재평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정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를 다 넘어버렸어요. 네. 정권사에서도 이걸 지금 목표가를 따라 올려야 되나, 비싸다고 매도 의견을 내야 되나, 요즘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분위기는 바로 꺼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강준혁 파트너가 상단도 하단도 막혀 있다. 2만 원, 4만 5천 원 가격대 짚어 주셨고요. 우리 임종혁 파트너도 4만 원 위에서부터는 비중을 조금씩 관리해 보자. 오늘도 4만 원을 넘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 확인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대한항공이 좀 궁금합니다. 네, 대한항공이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요. 네,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이게 한 1개월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네. 특히 뭐 어떤 특정한 뉴스나 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다른 거는 다 올라가는데 네. 이건 대한항공은 오르지도 않고 네, 바닥에 있는 것 같았고요. 네네. 그래서 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네. 전쟁이 벌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더 오를 것 같아서 바닥인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또 악재가 네. 터졌고 그래서 네. 전망을 조금 짚어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일단은 수익권이고요. 그렇죠. 지금 사고 난 다음에 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나면서 네. 유가 급등하면서 최근에 급락했다가 지금 다행히도 다시 또 휴전 이슈 붙으면서 지금 다시 대한항공이 유가 안정과 함께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악재를 잘 견딘 걸로 봤을 때 추가 비상할 수 있는 좀 그림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정도 봐야 될까요, 임종윤 파트너님? 예, 중기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하겠고요. 장기 목표가는 3만 원 전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는 유가 하락 수혜주인데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 그 휴전으로 인해서 유가가 박스 상단에서 저항 확인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의미 있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많은 동사 입장에서는 이런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장거리 노선 여객 운임 가격도 우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동사와 이제 비교 가능한 글로벌 그 항공업체랑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고 또 아시아나 항공과의 어떤 합병 시너지가 아마 점진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에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중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기 투자가 가능하시다면은 3만 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서는 중기는 26,000원, 장기는 3만 원. 평상시 우리 임종혁 파트너가 제시하는 목표가 대비해서는 그쵸. 조금 짜다. 네.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참조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대한항공 목표가는 연말 기준 한 3만 원은 갈 것 같아요 하고 다 평균 한 3만 원 정도는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님. 네. 일단 요즘 뭐 분위기는 막 3만 원 금방 갈 것 같은 분위기도 막 네. 보이는데 예.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란하고 이스라엘 부분이 악재였다면, 전쟁이 악재였다면 이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강하게 튀어올라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이 개인들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올리고는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그렇게 지금 움직임이 없죠.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한항공이 아직까지는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까지 보지 마시고 이번에 일단 올라는 가고 있으니까 26,000원 얼마라고요? 26,000원까지만 일단 보시고 26,000원 돌파 못하면 차라리 방금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가 뭐 항공주는 뭐 일반적으로 뭐 사람 실어 나르고 화물 실어 나르니까 뭐 여객 수요가 좀 좋아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로 뭐 IT 제품들 많이 실어 나르니까 네. IT 경기 좀 좋아야 되고, 거기다 이제 기름 많이 쓰니까 유가는 좀 떨어지면 좋고. 네. 외화 부채가 많아서 달러도 좀 떨어지면 좋고. 근데 지금 환경은 괜찮거든요. 유가도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달러도 좀 떨어지는 분위기고 경기는 좀 거만거만하지만 네. 어쨌든 최근 분위기는 좀 괜찮은데 어쨌든 뭐 외인 기관 수급이 좀 오락가락하는 기업이라서 두 분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방향을 네.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짚어주신 조건들이 많네요. 조금 복잡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익 보고 계시니까 짚어주신 전략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역시나 전화로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가격이요. 61,000원입니다. 61,000원이요. 요거 뭐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래됐습니다. 작년입니다. 아, 작년에 매수하셨구나. 가격대로 올라오갖고는 내려가고 좀 볼런가 싶어서 참고 있으면 또 내려가고 이러네요. 그러니까요. 요 가격대가 참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뭐 6만 원 정도면은 싸다 이렇게 보고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위에서 사가지고 조금씩 이제 물타기 한게 이제 이 가격 됐는데 이제 팔아볼까 싶다가 한 돈 1,000원 좀 보면 팔까 싶으면 또 끼니가 이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안장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유, 그러면 저희가 확실하게 언제 팔아야 되는지를 좀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자, 오를만 하면 내려가삐고, 내려가삐고, 경상도 분이신 네. 것 같아요. 좀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자, 임종욱 파트너님, 예. 언제 올라갑니까? 이 기업 올해 하반기 목표가 7만 원 전후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내년 상반기 목표가는 8만 원 전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HBM3 12단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AMD, 아마존 등이 동사의 HBM을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DDR5 그리고 HBM, eSSD 비중이 이제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내년 정도 되면은 고수익성 수주 위주의 어떤 성과를 통해 갖고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도 적자폭이 유의미하게 이제 축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스토리보다는 내년 스토리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목표가는 7만 원 전후에 불과하지만 내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은 8만 원 근처 혹은 그 위에서 매도할 기회가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일단 뭐 좋은 얘기를 주긴 주셨습니다만은 역시 네, 목표가는 좀 짜게 불러주셨다. 네. 연말까지 한 7만 원 전후니까 지금 가격권에서 한 15% 내외 수익이니까 어찌 보면 좀 짜증날 수도 있는. 네. 어쨌든 뭐 지금 주가는 뭐 빠질 위치는 아니다라는 얘기신데 뭐 그렇게 세게 올라갈 건 또 아니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거든요. 자, 우리 강주혁 파트너께서는 뭐 반도체를 요즘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많이 추천을 해도 네. 삼성전자는 네. 별로 이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목소리 들어보니까 좋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아까 굉장히 좀 이제는 막 손 나왔다 뭐 이런 네. 느낌의 목소리라서 네.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삼성전자 좋다라고 일단 매수를 했다가 지금 여기서 딴 종목으로 바꾸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섣불리 바꾸시기도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삼성전자 좀 말씀을 해드리고 자, 이 삼성전자 얘기 나와서 정신 차려라 삼성전자 뭐 이렇게 제가 얘기도 하고 싶은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조금 느릴 가능성은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 전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한테 D램 판매량이 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중국에 있는 공장이 제대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면 삼성전자는 좀 빠르게 올라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목표는 일단은 84,000원 정도까지는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84,000원. 그러니까 아까 1,000원이라도 좀 남으면 팔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1,000원 남기고 그렇다고 이게 이 종목이 1,000원을 남기고 팔 종목은 아니고 8만 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보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제 그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 빨리 움직이는 것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잡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미래에셋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관련된 요 ETF가 되었던 아니면은 지금 이건 신한에서 나온 건데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ETF들이 있으니까 이거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된 방송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좋아하긴 하십니다만은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 이 가격에서 파는 거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어쨌든 뭐 사신 가격 위로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왕이면 7만 원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네. 제가 봐서는 7만 원 가면 그때 다시 전화 주셔도 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크윙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37,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네, 반도체. 그러네요. 테크윙도 우리 또 반도체 대표 소부장 업체고 때마침 또 두 분이 또 좋아하는 네. 기업이에요. 자, 테크윙 전망을 좀 들어봐야죠. 임정혁 파트너는 어떻습니까? 예, 테크윙은 HBM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뭐 HBM을 파운드리 업체에게 출하하기 직전에 이제 전개되는 전수조사를 할 때 그때 필요한 장비가 큐브 프로버인데 이 큐브 프로버 사업을 통해서 동사가 이제 성장 엔진을 이제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큐브 프로버 관련된 성과가 예상보다 미흡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주가가 못 가고 있지만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언젠가 동사의 큐브 프로버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할 때쯤 되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핸들러라는 그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에서 큐브 프로버라는 성장 엔진까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전략적으로 인내하시면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5만 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큐브 프로버 장비로 한 단계 레벨업, 재평가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되게 세게 주거든요. 7만 원. 근데 주가는 안 가요. 네. 그래서 참 아쉬운 종목인데, 자, 우리 강종익 파트너께도 여쭤봅니다. 네. 테크윙, 참 좋은 회사인데 안 가요. 네. 갑니까 앞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에서 질문을 하실 정도면은 종목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사를 위시한 펀드 매니저가 이 종목을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되겠죠. 네. 사야 되는데 차트 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지금 기관들의 보유 물량인데 자기들은 7만 원 간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주식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7만 원 가니까 사봐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좀 다르니까 네. 그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 지금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들이 또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좋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두 가지 핵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관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 의견에 따라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추세 흐름이 돌아서 있는 종목 이 두 가지의 맥점을 가지고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크인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테크윙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입니다. 참조적으로 올해가 지금 실적이 대폭 증가될 걸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좀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년도 예상 매출액은 거의 한 7,900억, 영업이익 2,300억 지금 추정치긴 합니다만 네. 뜨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주가 지금 여기서 놀 회사는 아닌데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자. 지금 이런 분위기라서 분기별 실적 나오는 거 좀 확인하면서
갑자기 기관들이 뭐 매수로 돌아선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때 좀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짚어주신 포인트들 뭐 기관이나 매수세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윙 만나봤고요. 유튜브로 들어온 또 다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7만 원이고요. 닉네임이 오늘은 가나 님이십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조금 속상하실 것 같은데 ABL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전문가 앞에 앉아 계시죠? 그러네요. 네, 임종혁 파트너님, ABL 바이오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시죠. 뭐 7만 원이 매수가신데 지금 뭐 7만 원 위로 진입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5월 27일 장중 최고점이 84,000원입니다. 84,000원 돌파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고 10만 원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중항체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과거에도 기술을 많이 팔았고 앞으로도 기술을 많이 팔 수 있고요. 동사의 기술을 과거에 도입한 기업들의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그 ABL 바이오가 이제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 중에 그 뇌질환 치료제의 효과를 더욱더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장벽 투과율을 높여주는 이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 동사의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빅파마들이 제법 존재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의 일종의 어떤 모범생 같은 그런 기업이에요. 동사가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우울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기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국이 바이오 강국으로 나름대로 이제 전진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동사는 10만 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포착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2달간 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런지 지금 6월 들어서는 좀 네.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기회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좀 쉬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지 고민일 것 같아요. ABL 바이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쉬는 타이밍일지 가는 타이밍일지는 아마 결정되는 가격권은 한 57,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냥 저는 차트로 전략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차트를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도만 하더라도 250%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안에서 박스 정도는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000원에서 위로 84,000원까지 박스인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84,000원 돌파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전체적으로는 뭐 헤드앤숄더라든지 좀 꺾이는 형태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밀리는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84,000원 돌파 못하면 그때 물량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조적으로 ABL 바이오에는 지금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요 기업 가치를 한 8만에서 10만 원 사이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주가가 연초 대비 주가 막 8만 원까지 급등했는데 네. 다만 이게 공교롭게도 8만 원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좀 먹을 게 적다 생각하는 건지 또 거기서부터 지금 제동이 좀 네.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갑자기 수급이 확 돌아서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좀 박스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매수가 7만 원, 그래도 그 위에 가격대 다 짚어주셨으니까 가격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진짜 주식을 찾으러 저희는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선정한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종목들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속을 시원하게 해줄 종목입니다. 강준혁 파트너는 RFHLC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무더위 속 시원하게 해줄 종목, 뭔가 지금 단기 이벤트를 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동사는 일단 그 4공장 가동률이 유의미하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하반기 중으로 이제 풀 가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4공장 덕분에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5공장이 올해 4월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됐는데 아직은 가동률이 낮겠죠. 근데 5공장 관련된 수주 활동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6공장 관련 투자 계획을 이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주가 상승 촉매제 이벤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언젠가 시차를 두고 미국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될 경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적 분할을 만약에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인적 분할로 이제 고객사와의 어떤 이해상충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참고로 9월 29일부터 이제 인적 분할로 인한 거래 정지가 있는데 그 거래 정지 전에 기대감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다는 좀 중기 관점으로 그러니까 9월 거래 정지 전에 고점 매도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교롭게도 오늘 주가가 99만 네. 9천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1,000원이 딱 그러네요. 부족한데 아무튼 최근에 주가는 이게 지금 뭐 오르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좀 옆으로 막 누워서 요즘 뭐 기관도로 또 맨날 좀 팔고 있습니다. 단기 여름은 좀 뭔가 좀 굉장히 좀 무거워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RFHIC 오래간만에 이름을 들어본 종목입니다. 자,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안에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AI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발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성배전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일단 가고 AI 하려고 그랬더니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해라고 해서 엔비디아도 오르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인프라가 좀 깔려야 됩니다. 통신이 6G가 되었던 하는 부분에 통신망이 깔려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5G, 6G 갈 때는 코로나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주파수 경매도 계속 밀렸고요. 이 주파수 경매 밀린 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매가 다시금 시작이 되고 있냐 하면 올해부터입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지금 통신 장비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AI 시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요즘 보니까 로봇이 뭐한대요? 로봇이 배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섬유로 연결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돼야지만 얘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통신 장비 업체고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서 지금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게 RFHIC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이제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려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머리가 띵해야 되죠.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RFHIC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10,000원에서 26,000원까지 일단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일단 올랐는데 이 2배 이상 올랐던 부분이 이제는 추세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여름에 머리가 띵할 만큼 시원한 네.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주 장기 소외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가파른 속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세를 한번 더 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종목 두 가지 확인해 봤고요. 중장기 종목들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장기 종목들 이 종목 이제부터 시작이다. 강준혁 파트너는 강원랜드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파트너는 에코프로비엠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개 네. 종목이고요. 뭐 누가 봐도 얼뜻 봐도 뭐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에코프로비엠은 작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업황이 참 우울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에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철회할 정도로 업황이 엉망이었는데 근데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 실적까지 흑자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는 분기 그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은 다시금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공식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수급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극재 판가가 안정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니켈이나 리튬 가격 추이를 봤을 때는 하방 경지성이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연동돼서 양극재 그 판가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 이스포저가 큰 기업이에요. 근데 유럽이 지금 CO2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쯤 내년도 유럽 전기차 시장이 정상화될 때쯤 동사의 헝가리 신공장이 또 내년에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호재가 악재를 압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혹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뭐 워낙 2차 전지 쪽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 물려 계신 분들이 네. 많아서 빨리 이제 2차 전지도 이번 시장 상승에 좀 동반 합류를 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자, 강원랜드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엄봉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강원랜드 올라가려면 뭔가 좀 성장을 좀 그림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강원랜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평균 오피스텔 샀는 경우 네. 오피스텔 샀을 때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4.5%, 그리고 집합 상가를 샀는 경우에는 3.96%, 강원랜드를 샀을 때 1년 동안 주가가 안 올라도 6.3%, 배당이 일단 6.3% 정도가 된다라는 점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단기간에 조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장기 종목이니까 지금 보면 강원랜드가 이게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차트 모양인데 바닥에 있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부분은 뭐 전혀 오른 부분이 없다 이렇게도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일단 배당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약에 그 수를 늘린다라고 해서 본다면은 배당 수익률 자체는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이 안 올라도 거의 건물 샀는 만큼의 이상의 수익률을 향유를 할 수가 있고, 주가가 오르면 지금 보시면 원래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이전에 주가가 45,900원 갔을 때 단기 순이익하고 같거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그냥 묻어만 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2배 이상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원한 종목 말고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2배나 하면은 팔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면 강원랜드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뭐 따박따박 이익을 내고요. 배당도 아주 착실하게 하는 우리 강원랜드. 예전에는 그래도 야, 이렇게 안정성 때문에 좀 할증거래가 됐었는데 정시 수급 꼬이면서 완전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수급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서 심한 저평가는 탈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중장기 종목으로 강원랜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두 가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좀 지금 채팅창에서 원전 관련주 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해체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도 있고, 뭐 우진엔텍이나 관련한 종목들 흐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뭐 원전 관련주는 의견을 좀 어떻게 주실까요? 지금 원전 해체 시장이 국내에서 이제 슬슬 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개화 초기 국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원전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에요. 뭐 한전 KPS나 우진엔텍 같은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구조고, 근데 원전 시장이 재밌는 게 대형 원전 시장도 성장하고 그리고 SMR 시장도 네. 성장하고 또 노원전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해체 시장도 성장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원전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SMR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돼야 되지만, 하지만 호재가 현재 주가에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반영된 기업은 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시차를 두고 아주 아름다운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공략하면은 멋진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주가는 이런 호재를 좀 반영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강준호 파트너께서 같은 생각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호재를 반영을 많이 못했다. 계속 봐야 된다. 일단 전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전을 많이 해체하거나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 됐든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SMR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뭐 시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구에 지금 SMR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물론 이제 상업 가동은 2035년을 예상을 하고 있긴 네. 합니다만은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고 있는 게 한전 KPS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이제 바닥 뚫고 올라와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관심을 끈다면 한전 KPS가 슬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심 계속 가져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